어제 윤석열 후보한테도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같은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인천의 주요 현안이라 네. 질문을 드리고, 그 후보님께서 이제 경기도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내용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약을 발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그동안 많은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관련 공약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속도가 좀 붙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후보님께서 뭐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일정을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선거 막바지에 가면 모든 후보의 정책이 공약이 거의 비슷해질 거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를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표절을 했느니 말하느니.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가 발표했던 공약들 몇 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막판에 가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 또 해야 될 일 이게 거의 비슷해집니다. 뭐 국민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걸 해야 되고 또 실현 가능한 걸 해야 되니까 거의 좁혀집니다. 그럼 후보 간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공약이나 비전 이건 다 나중에 비슷해지니까 사실 거기서 구별이 되지 않죠. 구별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행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갖 많은 정책 공약들이 제시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선거 때 무슨 말은 못하나. 이거 유명한 어록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것도 어떤 분 하신 말씀이에요. 국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 했는지. 이렇게 공약을 사실 국민들을 기망해서 표를 얻는 수단으로 써왔던 게 우리의 현실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를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걸 깨기로 마음먹었어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빈말하지 않는 정치인이 된다.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을 나는 만들지 않겠다.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 지킬 수 있는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 제가 그거를 다짐을 하고 이건 뭐 저의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뢰를 쌓는 거죠. 누구나 정치인들은 신뢰를 쌓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공기 같은 거잖아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 첫 번째 출마할 때도 보통 남들은 뭐 어디에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성남이 여기 산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한 그때 당시 여당 후보도 있었죠. 뭐 온갖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한 공약들은 대개는 어느 마을 앞에 과속 방지턱이 불량인데 그 불량 과속 방지턱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차 덜컥 안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이때까지 뭐 한다고 했는데 지연되고는 이거 조속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것만 공약했어요. 책으로 냈는데. 그래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을 지켰죠. 첫 임기는 96%. 두 번째 임기는 제가 3개월 일찍 그만두는 바람에 마저 통계에 못 잡아가지고 94%.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는 제가 작년 6월 말까지 전반기 기준으로 98.1%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년도는 96점 몇 %였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누구나 좋은 얘기는 다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다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실천한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 그의 미래는 그의 과거를 현재의 거울에 비춰본 것이다. 과거의 이력이 미래의 결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말이 아니라 실천. 약속이 아니라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공약해요. 공약 안 하면 바보지요. 다른 사람은 다 공약하고 지금까지 반복된 공약인데 안 하면 나 떨어져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엄청난 재정이 투자돼야 되는데 지금은 택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사업성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다. 조금만 지원하거나 어쩌면 일부 구간들은 지원하지 않고도 오히려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정부 이게 인천만에 해당된다면 제가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부산은 대구는 광주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각 지역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 이런 데도 이런 문제가 있고 부산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광주는 뭐 예를 들면 군공항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 균형을 맞춰서 정부 투자를 늘려서 각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한다, 해소한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하겠다는 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진짜 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상공회에서 김재식 사무국장님 말씀 바꿔주시죠. 인천상공회에서 김재식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간명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 현실을 비춰볼 때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지만 정작 인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의 정체성을 찾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공기업을 관리하는 권한의 일부를 인천시에 이양해줘야 한다는 것이 인천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공공기관하고 또 정부의 외청 특별행정기관이라고 그러죠. 특별행정기관들.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제주도가 이제 광역지자체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분권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만 하기는 어렵겠죠. 인천만 하기는 어려울 테고 전체적인 지방 분권 강화 차원에서 특별행정기관,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에 속한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방정부의 위임 또는 이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위임 이양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제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제주도는 이양은 받았는데 비용을 안 줘가지고 재정적으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문제를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재정 지원을 상응하는 관리 행정 비용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이양하는 게 맞다. 되게 그런데 인천에만 또는 특수한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예를 들면 뭐 도로공사 이런 것들을 인천에다 넘기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인천에 한정된 문제라면 저는 이양하는 게 맞겠다, 또 위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도영 전국항공노동조합 연맹위원장님 질문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항공노동조합 위원장 최두영입니다. 이곳 인천항의 주요 고객은 해운 선사입니다. 근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 선사들에게 운임 단합을 이유로 최대 8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안의 결정을 위해서 내일 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겠습니다만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차지하는 해운 물류 산업의 어떤 중요성이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된다면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선사들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해운 항만 관련 100만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은 고용 불안이라는 위협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둥지에서 떨어질 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그 동남아 선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곳 인천항의 경우는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10년에 이제 부산항을 갔는데 부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군요. 부산 신항에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규칙은 지키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합의된 규칙은 어기지 않는 게 맞고 또 합의된 규칙을 어기면 제재가 있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모든 질서 유지 조항들은 부담을 전제하죠. 좋은 거를 허용하는 건 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어쨌든 꼭 이걸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렇게 과중하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위 공익이라고 하는 걸 잘 교량이 된다, 잘 달아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일 텐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의 항만 노조들도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선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법률적 평가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섣부른 것 같아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저희 세월 안식대에 오셔서 좋은 말씀과 인천 현안에 대해서 답을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